약속드리겠습니다. 뻔한 강의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원교육에서 보인고등학교 영어 내신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영어 강사 홍형근입니다. 이미 수차례 인사드렸으니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번 2학기 중간고사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이고, 그리고 보인고등학교 영어 내신은 어떠한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대비를 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훌륭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명료하게, 하지만 꽉 찬 정보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보여드렸던 그 성과입니다. 제가 어머님들 그리고 아버님들께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이 성과는 제가 뭐 출제했었던 그 문항들 되게 비슷하게 냈어요. 분명히 제가 수업 때 언급했어요. 요거 말고 정확하게 똑같이 나온 문항들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1학기 기말고사 기준으로 딱 한 문제의 보기 1개만을 제외하면 모든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수업에서 언급을 했고, 그리고 이러한 문항들처럼 아주 똑같이 출제가 된 것들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준비하고 있고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다만 마냥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정확하게 문제를 똑같이 만들 수는 없거든요. 어떻게 만들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보인고등학교 내신은 어떠한 문항들이 출제가 되는지, 보인고등학교의 영어 내신은 어떠한 유형을 갖고 있는지, 어떠한 트렌드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특징은 무엇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인고등학교 영어 내신, 자, 풀이 수능입니다. 미리 보는 수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어떤 지문이 나올지, 어떤 단어가 나올지 정도는 학교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에게 충분히 인지를 시켜주는, 그래서 그를 통해서 난도를 조금 낮추는, 하지만 수능이라고 봐주셔야 됩니다. 자,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1학기 중간고사 그리고 기말고사 때 정말 많은 학생들이 우리 학교 보인고등학교 영어 내신 너무 어려워, 앞으로도 이렇게 나올까? 내신 되게 중요한데? 라고 의구심을 갖더라고요. 제가 장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보다 더 어려워지면 어려워지지 지금까지의 문제들보다 쉽게 출제될 수는 없습니다. 자, 왼쪽 글 보시면은 2025학년도 6월 평가원 기준으로 1등급 비율이 전체 수험생 기준으로 1.47%였습니다. 작년도 수능이죠? 1등급 비율이 3.11%였고, 그리고 이번 6월 평가원 1등급 비율이 4.13%였습니다. 최근 수능의 그 경향성은 영어라는 과목이 절대평가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여러 가지 문항들을 그냥 고의적으로 버리면서 마치 쉬운 과목, 마치 비주요 과목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세계화의 이 트렌드에서 국어 그리고 수학만큼이나 영어는 정말 중요한 과목입니다. 이를 수능에서 정확하게 반영해서 난도를 조절하고 출제하고 있고, 보인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수능의 경향성을 정확하게 답습하고 있고 또 계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능에서 영어라는 이 과목에 대해서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고, 그의 대우를 하면서 그 문항의 난도들도 높게 책정해서 출제하고 있다면 당연히 보인고등학교 영어 내신도 높게, 어렵게 출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요건 당연한 게, 보인고등학교 지금 외고하고 그러니까 특목고들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그 입시 결과가 5등이었죠? 그러면 보인고등학교는 이 정도의 위치, 이 정도의 스테러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스탠스를 유지를 해야만 앞으로도 그 입시 결과가 좋을 것이고 계속해서 명문의 위치를 고수할 수 있을 겁니다. 명문이라는 건 물론 좋은 학생들이 좋은 교육을 받고 만족하고,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대입 결과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요소거든요. 그리고 이 대입 결과를 아주 정확하게 유지하려면, 이 위치를 유지하려면, 그러니까 전국 5등이라는 전국 단위 최상위 고등학교의 위치를 유지하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뭐 일개 강사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방향을 잡고 가는 것이 결과적으로 저는 학생들에게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능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학생들 학습, 그러니까 학생들 좀 공부 조금 편하게 하라고 문제를 쉽게 낸다? 결과적으로 그 학생들이 대학 가기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수능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수능이라는 것은 여러 내신, 아니면 정시에서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아주 정확한 지표로 작용을 합니다.
점수가 부족하면 쉽게 말을 하면 수시에서 지원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능은 정말 중요하고 보인고등학교는 그 수능이 중요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수능의 최신 경향성과 트렌드를 정확하게 답습하고 있고 개성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학생들에게 궁극적으로는 과정에선 조금 아프고 어려울지언정 대입이라는 그 궁극적 결과는 좋게 지향할 수 있게끔 해주는 좋은 학교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수능을 정확하게 답습하고 있고 또 계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각 지문별로 출제해야 할 유형들을 아주 정확하게 출제하고 계십니다. 자, 이건 제가 1학기 기말 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특정 지문이 있습니다. 시험 범위에 특정 지문이 있어요. 그러면 이 지문을 정확하게 공부를 했을 때 이 지문 전체에서도 유독 이 부분만큼은 정확하게 공부를 했어야 돼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문 전체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부분을 정말 정확하게 공부했는지를 테스트하려면 테스트에 필요한 문제 유형들도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예컨대 순서, 삽입과 같은 고득점 유형으로 물어봐야만 정확하게 이 지문을 이해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지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분명히 어려운 유형으로 물어봐야 하는 지문이라도 쉬운 유형으로 문항을 출제하시는 경향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많이들 그렇고. 근데 그것도 결과적으로는 수험생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게 아닙니다. 만약에 이 지문을 온전하고 정확하게 이해를 했다는 걸 테스트할 때 반드시 출제해야 하는 유형이 있다면 그 유형이 설령 좀 어렵고 킬러 문항 유형이라도 그렇게 내야 합니다. 그게 학생들에게 결과적으로 도움이 되거든요. 대입에서. 보인고등학교는 정확하게 그 유형대로 출제를 해주고 계십니다. 학교 선생님들께서 최신 수능 경향을 아주 정확하게 분석하고 계시고 또 공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저도 역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 항상 1시간의 수업을 위해서 적어도 8시간의 연구와 그리고 교재 만드는 그리고 강의 준비와 스크립트를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수능을 아주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보인고등학교 내신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보인고등학교 영어 내신은 수능을 가르치는 선생님, 그 수능을 가르치는 강사에게 배워야 온전하게 저는 대비를 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저 정말 수능 잘 가르치고 있으니까 믿고 맡겨주시면 좋은 결과 무조건 만들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단 보시면 수능 출제 원리를 지문에 정확하게 적용하고 있다. 앞서 보여드렸던 30번과 그리고 31번 문항, 내신 문항, 그리고 22번 또한 그 지문에서 반드시 물어봐야 되는 것들이 각각 연결어와 지시어, 그리고 고교 주요 어법에서 5형식 분사였거든요. 그걸 물어봐야 돼요. 그 지문에선 그것들을 물어봐야 학생들이 이것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걸 잘 공부했나를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인고등학교는 그렇게 시험 문제를 출제해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제가 잘할 수 있으니까 믿고 맡겨주시면 좋습니다. 자, 어쨌든 자, 그러면 오케이, 보인고등학교 내신은 수능을 정확하게 계승하고 있고 또 답습하고 있구나. 그리고 최신 수능 경향성을 반영해서 그저 시험 범위를 마치 수능처럼 만들고 있구나. 그래, 알겠어. 그러니까 보인고 내신 어렵다는 거잖아. 그런데 너 그러면 그거 어떻게 대비할 건데? 자, 지금부터 대비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죄송한 말씀이지만 7+1, 그래서 수업 주차를 1주 늘렸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인고등학교 시험 범위는 일반 고등학교의 2배 내지 3배 가량이 됩니다. 단어를 제외하고 단순하게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지문의 개수만 거의 70여 개 가까이 됩니다. 일반적인 고등학교는 20개 초반, 많아봤자 30개가 안 되거든요. 정말 굉장히 많은 시험 범위입니다. 이것들을 모든 문장들이 어떤 게 주어고 어떤 게 동사고 어떤 게 목적어고 이것은 단어가 무엇이고 이렇게 모든 문장들을 해체하고 분석하면 절대 보인고등학교 영어 내신은 온전하게 올바르게 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각 지문마다 중요한 포인트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서? 수능 기준에서.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인고 전용 전문 내신 분석서를 직접 만들고 있고, 그 분석서를 통해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최신 수능 경향성과 트렌드를 정확하게 분석, 반영해서 이 지문은
이 유형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고, 이 유형으로 출제가 된다면 이 부분밖에 시험에 못 나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걸 내가 문제로 줄게, 한번 풀어보자 라고 하면서 실제 나오는 문항들 또한 제 조교진들과 함께 직접 제작해서 학생들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나올지까지 알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나왔을 때의 문제도 볼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풀어주는 것까지 해주고 있으니까, 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입에 넣어서 먹여주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단. 단어는 450개 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그 450개라는 그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인고등학교는 동의어, 반의어, 맥락상 어휘, 그리고 영영 어휘까지 다 유형으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험 범위를 대비를 할 때, 그러니까 시험 기간에 시험 범위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단순하게 단어 뜻, 단어 뜻, 단어 뜻 이렇게 어휘를 공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다른 학교라면 몰라도 보인고만큼은 절대 그러면 안 되거든요. 단어 시험을 볼 때도 단어, 뜻 요것도 공부해야 되지만, 반의어, 동의어 도 공부해야 되고, 이 맥락에서 이 어휘는 어떤 뜻일까요? 와 같은 맥락상 의미 추론 도 공부해야 되고, 자, 이 단어는 영어로 이렇게 그 무언가 뜻을 썼을 때, 즉 영영 사전 뜻풀이를 쓸 때 어떤 뜻일까 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보인고 영어 단어도 굉장히 어렵게 출제됩니다. 따라서 보인고 영어 단어도 아주 여러 번 반복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누적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유형으로 계속해서 테스트를 보고, 그리고 적어두었습니다. 통과할 때까지 무제한으로 제 시험을 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전하게 완벽하게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능 킬러 문항의 유형. 그러니까 지문은 70개 정도 됩니다. 근데 그 70개 중에서 소위 말하는 빈칸, 순서, 삽입, 대입학, 그리고 흐름과 무관한 문장으로 출제하기에 좋은 지문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1학기 기말 기준으로는 한 20지문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그 20지문 모든 유형 다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럼 충분히 대비할 수 있고, 그 지문들은 반드시 그 유형 안에서 출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까지 보인고 트렌드를 봤을 때 제가 그것들 모두 만들고 있고, 그리고 현재 수능 특강 라이트 시험 범위에 대해서는 이미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단순하게 그 AI를 통해서 만드는 그러한 문항들 말고, 제가 직접 문항을 만들고 제작에 관여하고, 그리고 직접 다 풀어보면서 오류까지 찾아내고 있습니다. 양질의 컨텐츠 반드시 제공하겠습니다. 제 그 자존심이니까. 자, 그래서 오른쪽에 솔루션입니다. 각 지문별 출제 가능 유형이 반영된 동형 모의고사를 여러 차수로 만들고 있습니다. 적어도 3차수 이상, 3개 이상의 동형 모의고사를 통해서 학생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볼 테스트지, 그러니까 시험지 똑같이 나오거든요. 똑같은 형태로 볼 수 있게끔, 연습할 수 있게끔, 그래서 실제 시험장에서 본인이 열심히 노력한 만큼 최대한 가까운 성적을 받을 수 있게끔 제가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유형별 출제 원리 및 풀이법 제공입니다. 자, 이번 방학 때 학생들에게 충분히 가르쳤는데요. 각 유형마다, 그러니까 예컨대 빈칸 추론이면 빈칸 추론, 순서 삽입이면 순서 삽입, 흐름과 무관한 문장이면 흐름과 무관한 문장, 그리고 대입학이면 대입학, 각 유형마다 푸는 풀이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글을 단순하게 읽는다고 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 유형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정확하게 이 유형은 이렇게 출제가 된다면 이것과 이걸 봐야 돼, 이것만 만족시키면 답이야 라고 그 풀이 방법과 풀이법까지 정확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그렇게 잘 가르치고 있으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쨌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단어 같은 경우는, 그리고 중요 문장 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서술형 대비이긴 합니다. 다만 학생들 충분히 바쁜 것도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최대한 클리닉 시간을 좀 이용하고자 합니다. 수업 전 30분, 그리고 수업 이후는 그날 진행했었던 그 진도에 대한 간단한 문제들을 한 40문항 정도 풀고 집에 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수업 전 프리클리닉과 수업 후 포스트 클리닉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그 수업의 그 학습 밀도를 높여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 겁니다. 7+1은 굉장히 수업 실수가 많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꼼꼼하게 수업을 진행을 해야만 그 시험 범위를 온전하게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수업을 진행을 할 때 수업 외적인 이야기도 아예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학생들의 성적 향상으로 반드시
그 성과를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뻔한 강의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영어 강사 홍형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